4주 완성 클럽 완전 정복. 오늘은 어프로치를 준비했습니다. 이 어프로치에 대한 클럽은 여러분이 어떻게 클럽을 선택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거리감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제 레슨을 끝까지 들으신다고 하면 오늘 어프로치는 확신을 갖고 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선 이 어프로치를 그린 주변에서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이 어프로치는 10m의 어프로치도 있지만 이 100m도 어프로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긴 것과 짧은 것에 대한 어프로치에 대한 레슨을 다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웨지에 대한 클럽 특성을 먼저 살펴보자고 하면 클럽이 굉장히 좀 짧아집니다. 클럽이 드라이버에 비해서 굉장히 짧아지는데 오히려 헤드는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웨지는 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리고 누우면 누울수록 클럽의 헤드는 더 무거워집니다. 클럽을 잘 떨어뜨려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 클럽의 특성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레슨을 들으신다고 하면 이해에 훨씬 더 도움이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처음 골프를 시작했을 때는 이 피칭이 48도였습니다. 48도였는데 지금은 피칭이 44도도 나오고 46도도 나와서 여러분의 피칭의 로프트가 몇 도인지 확인을 잘 해주시고 나머지의 웨지를 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해드릴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m 이내의 어프로치 샷입니다. 우선 제가 100m 이내의 어프로치 샷을 먼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52도인데요. 풀스윙을 했습니다. 풀스윙을 했는데 왠지 좀 스윙이 좀 작아 보이지 않나요? 제가 한번 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작고 가벼워 보여요. 네, 다시 한번 풀스윙입니다. 웨지의 풀스윙이에요. 제가 52도 100m 정도의 거리를 치는데 딱 적당하게 지금 100m보다 조금 더 나간 비거리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이 웨지의 풀스윙이라고 하고 스윙을 했는데 스윙이 좀 가벼워 보이고 좀 작아 보인다고 얘기하라 하는 것처럼 이 웨지의 풀스윙은 하프 스윙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웨지의 풀스윙인 하프 스윙을 해서 한 100m가 나갔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풀스윙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냥 샷 7번 아이언 하는 것처럼 풀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훨씬 더 스윙이 컸죠. 네. 근데 지금 이 기계에서 나오는 96m가 나온 것처럼 비거리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나가거나 훨씬 더 이제 정확한 샷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웨지가 풀스윙이 하프 스윙인 이유가 풀스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이 올라가고 스윙이 더 커지려고 했었을 때는 손목의 사용량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클럽이 이렇게 좀 더 열리게 되겠죠. 이 클럽이 열린다고 하면은 다운스윙 때 그 열린 클럽을 다시 닫게 하고 그리고 나서 풀스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손목이 사용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이 클럽의 로프트가 1도, 2도 열려 맞거나 닫혀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번 아이언을 그냥 비교해서 얘기를 했을 때 7번 아이언 자체에 대한 느낌이 1도나 2도 열리거나 닫히고 맞았을 때와 이 웨지, 높은 로프트들이 1도, 2도 열리고 닫히고 맞았을 때는 이 스핀 양도 훨씬 더 다르고 거리감 조절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웨지의 풀스윙은 하프 스윙으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면 풀스윙이라고 했었을 때에 대한 이미지, 최종적인 이미지는 상체와 하체가 분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스윙에 대한 모션을 보여드리면 그냥 드라이버 풀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미지로 보여드렸을 때 어드레스를 하고 클럽 헤드가 스타트해서 그 다음에 손이 가고 몸통이 돌면서 백스윙 탑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그럼 체중도 오른쪽으로 실렸겠죠? 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체중을 왼쪽으로 이동시켜주면서 몸통의 회전을 하는데 상체는 가만히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꼬임을 이용해서 클럽을 던져주는 파워풀한 스윙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웨지의 풀스윙에 대한 느낌은 상하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닌 이 상체와 하체가 같이 움직여지는 이미지가 풀스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웨지의 풀스윙은 비거리를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하체의 분리보다는 상체와 하체가 같이 움직여지는 이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어프로치라고 하면 굿샷 이후에 나오는 샷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리커버리 한다거나 혹은 미스샷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치는 샷이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그 정확도가 훨씬 더 요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비거리를 측면인 이 풀스윙 했을 때 손목 코킹이나 상하체의 분리 그리고 체중 이동에 대한 느낌이 목적이 아닌 정확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어드레스를 했을 때 풀스윙에 대한 느낌은 하프스윙인데 상하체에 대한 느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체와 하체가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스윙.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아니라 상체와 하체. 그랬을 때도 클럽에 대한 느낌이 훨씬 더 열려 맞지 않고 뒤로 푸드에서 맞기 때문에 지금 친 것처럼 이렇게 비거리는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웨지에 대한 비거리를 욕심내거나 그걸로 자랑하기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를 신경 쓰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5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티샷을 치고 나서 이제 세컨샷을 치는데 내가 투온 트라이를 해서 그린 주변에 공을 보낼 수가 없다고 하면 무조건 멀리 보내서 한 4, 50m를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52도를 풀스윙 했었을 때는 100m를 남길 수 있어. 뭐 58도를 풀스윙 했을 때는 80m를 남길 수 있어라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이 컨트롤하는 샷보다는 이 풀스윙을 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린을 안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40m나 50m를 친다는 건 정해진 기준점은 자기 자신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매번 감 자체는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 웨지에 대한 느낌 자체를 풀스윙이 몇 미터를 갖고 가는지 알고 있고 그 느낌의 이미지로 풀스윙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핀 옆에 붙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00m 이내에 대한 스윙 자체에 대한 느낌 자체는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은 샷과 동일하지만 클럽을 잘 떨어뜨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공 하나 오른쪽으로 두면 충분합니다. 공의 위치, 어드레스를 잡았으면 상체와 하체가 통으로 움직여지는 같이 올라와서 같이 스윙을 하는 이미지라고 했을 때 제 거리를 보낼 수 있다고 레슨을 해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럴 때 체중 네. 분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드레스를 했을 때 풀스윙이라고 하면 뭐 5대 5도 괜찮고 6대 4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중심을 왼쪽으로 줬을 때 뭐 한 8대 2나 혹은 5대 5보다 더 지나쳐서 오른쪽으로 더 체중이 많이 실리는 뭐 6대 4만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섰었을 때 5대 5, 6대 4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체중 이동이 되지 않고도 클럽을 다운블로로 클럽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심 자체는 가운데 혹은 가운데도 살짝 좌측으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웨지는 더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리고 누우면 누울수록 클럽의 헤드는 더 무거워집니다. 클럽을 잘 떨어뜨려야 된다는 뜻이겠죠. 이 손목이 사용이 많아진다고 하는 건 이 클럽의 로프트가 1도, 2도 열려 맞거나 닫혀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스핀 양도 훨씬 더 다르고 거리감 조절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웨지의 풀스윙은 하프 스윙으로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 웨지의 풀스윙은 비거리를 위해서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가 훨씬 더 요가 돼야 되거든요. 100m 이내의 어프로치 샷입니다. 상체와 하체가 통으로 움직여지는 같이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섰었을 때 5대 5, 6대 4 정도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린 주변에 대한 어프로치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그린 주변 어프로치에 대해서 상황을 크게 한 2개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띄우는 샷과 굴리는 샷.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분은? 저는 띄우는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네. 띄우는 게 좋지 않나요? 근데 보통 일반 골퍼분들이 띄우는 것보다 약간 굴리는 어프로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공을 한 2개 정도만 주워서 앞에 있는 가상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가상의 목표로 그 공을 붙이는데 이렇게 던지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이렇게 뛰어서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보기에 차이점이 확실히 좀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니까 굴리는 게 훨씬 유리하네요. 맞습니다. 이 어프로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띄우는 어프로치를 설명드릴 때 이 띄우는 상황을 일단 만들지 마세요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굴리거나 띄울 수 있다고 했었을 때는 무조건 굴리는 어프로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띄운다고 했었을 때 제가 아까 풀스윙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드렸을 때 그 이유가 다 나왔는데요. 이 웨지는 1도에서 2도만 조금 열려 맞거나 닫혀 맞아도 그 거리에 대한 변동폭이 굉장히 많고 또 스핀량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먹거나 적게 먹거나 크게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굴리는 것보다는 띄우는 게 훨씬 더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굴리는 어프로치에 대한 이미지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52도예요. 52도로 일단은 굴리는 어프로치의 가장 기본적인 어드레스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풀스윙과 마찬가지로 가운데서 공 하나 오른쪽에 위치를 하는 점은 똑같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오픈 스탠스를 서줄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알려드리면 오픈 스탠스를 서는데 이 오픈 스탠스를 서는 이유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오픈 스탠스를 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나연 MC는 오픈 스탠스를 서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하라고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 하라고 오픈 스탠스를 쓰는데 그냥 반대로 표현을 하면 이 왼쪽을 오픈이 아니라 오히려 클로스해서 제가 한번 어프로치를 보여드린다고 하면 손목에 대한 로테이션이 훨씬 더 이렇게 써지면서 공의 어떤 정확도보다는 컨택 혹은 비거리에 대한 측면으로 손목이 써지는 느낌의 이미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하고 오픈 스탠스를 선다는 건 이 손목보다는 몸에 대한 회전을 훨씬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오픈 스탠스를 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남들이 오픈 스탠스를 선다고 해서 오픈 스탠스를 서시는 게 아니라 이 이유를 알고 나서 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의 위치는 가운데에서 공 하나 오른쪽에 있고 오픈 스탠스를 서줄 겁니다. 그리고 클럽을 두고 왼손부터 그립을 잡는데 이 왼손으로 그립을 잡고 나서 오른손은 그대로 갖다 잡을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핸드 퍼스트 위치에 이렇게 손이 위치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더 무리하게 이렇게 손을 뻗어주시는 건 좋지 않고요. 이렇게 왼손 잡고 한 다음에 여기서도 중심도 너무 무리하게 왼쪽으로 중심을 주지 않고 한 6대 4 정도로 중심을 줄 겁니다. 이 느낌 자체가 가장 기본적인 어드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어프로치는 클럽을 좀 떨어뜨려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공의 위치도 굉장히 오른쪽에 두고 이것뿐만 아니라 손도 굉장히 핸드 퍼스트를 많이 하시고 여기에 중심을 왼쪽까지 이렇게 많이 둔다고 하면 거의 웨지가 로프트 자체가 7번이랑 비슷해졌을 겁니다. 그럼 이럴 바에는 그냥 서서 7번으로 어프로치를 하는 게 훨씬 더 낫거든요. 저는 지금 기본적인 어프로치를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노멀하게 가운데에서 공 하나 우측 손의 위치도 억지로 핸드 퍼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이 오른쪽으로 위치했었을 때 그대로 왼손부터 그립을 잡으면 가장 적당한 핸드 퍼스트의 위치가 되어 있다. 그리고 중심에 대한 느낌은 너무 왼쪽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클럽을 잘 떨어뜨리기 위해서 6대 4 정도의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어프로치 기본적인 느낌을 하신다고 하면 클럽도 훨씬 더 잘 떨어지고 제가 앞으로 레슨을 해드릴 클럽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클럽을 이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리감 조절을 하시는데도 훨씬 더 용이하실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어프로치에 대한 느낌을 연습을 하시고 혹시 대회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선수들이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한다고 했을 때 꼭 하나의 클럽을 갖고 가지 않습니다. 2개에서 3개의 클럽을 갖고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죠. 혹시 그 상황을 기준점을 판단하는 법을 알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뭘로 판단을 할까요? 뭔가요? 우선 공이 놓여 있는 네, 뭐 라이? 맞습니다. 네, 또 다른 것도 있겠고. 당연히 뭐 선수마다 기준점은 좀 다르겠지만 제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거를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2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공을 치는 이 라인을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공이 떨어져야 되는 랜딩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 3가지의 클럽이 있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피칭과 A와 샌드가 있다는 가정입니다. 내가 만일 공을 치는 이 라이 자체가 똑바로 평지가 돼 있고 그리고 공을 떨어지고 나서도 오르막 또는 내리막이 아니라 평지라고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이 기본적인 어프로치 A로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 내가 공을 치는 라이가 오르막이다. 왼발이 높은 오르막이고 공이 떨어지고도 오르막이어야 된다고 하면 피칭에 대한 클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캐리거리도 그렇게 됐을 때는 조금 더 확보가 될 수가 있고 공이 떨어지고 나서도 그 오르막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르막 피칭으로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서 있는 위치에 대한 느낌이 내리막이고 그리고 공이 떨어지는 위치 자체가 또 내리막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클럽 중에 로프트가 제일 누워있는 샌드 웨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훨씬 더 로프트에 대한 느낌을 누워있는 클럽으로
어드레스 했을 때 공이 튀어나가지 않고 웬만한 탄도를 만들어내서 공을 좀 더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의 위치를 바꾸거나 뭐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고 이렇게 스킬적인 느낌으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어드레스의 공 위치가 살짝 오른쪽, 그리고 적당한 핸드 퍼스트의 위치, 적당한 체중이 왼쪽에 있는 기본적인 어프로치에 대한 느낌을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 클럽에 웨지 많잖아요. 그 여러 가지의 웨지들을 다 활용하시고, 그래도 부족하면 그 다음에 스킬샷을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는데요.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뭐 우리가 라운드를 하는 데 있어서 어프로치는 다 형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웨지에 대한 평지였었을 때, 그리고 떨어지는 랜딩 포인트가 평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A, 오르막이라고 하면 피칭, 그리고 내리막이라고 하면 이 샌드를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100m를 남길 수 있으면 100m를 남길 수 있는 실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50m가 남을 수도 있고 40m가 남을 수도 있고 30m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프로치를 연습하는 기준점, 연습법을 제가 한번 개발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어드레스 했었을 때 52도를 기준점으로 하고 공의 위치와 어드레스의 세팅은 똑같습니다. 그 세팅은 똑같고 거리 조절을 할 건데, 보통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클럽의 헤드의 위치가 뭐 무릎까지는 뭐 몇 미터, 뭐 골반까지는 몇 미터, 어깨까지는 몇 미터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 임팩트에 대한 느낌이 무리가 없으신 분들은 거리 조절을 잘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어프로치라는 건 공에 대한 컨택이 훨씬 더 잘 되어야 하는데, 뭔가 스윙의 크기, 백스윙에 대한 스윙의 크기를 신경 쓰다 보니까 클럽을 잘 떨어뜨리지 못하고 스윙에 대한 느낌이 좀 버벅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건 좀 리드미컬한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했었을 때 터치감도 좋아지고 거리감도 훨씬 더 잘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입니다. 어머, 네. 하나, 둘, 셋이 아닙니다. 하나, 둘, 셋. 음도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음이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하나, 둘, 셋이 아니고 하나, 둘, 셋이에요. 그래서 이 리드미컬한 리듬, 이 음정이 갖고 있는 느낌으로서 어프로치에 대한 거리 조절을 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면 하나, 둘, 둘, 셋. 이런 느낌의 이미지입니다. 보통 이 공을 친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릎, 골반, 어깨 이렇게 백스윙에 대한 느낌을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공을 맞추려고 했을 땐 공의 커팅만 신경 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클럽이 잘 나가지 못하고 거리에 대한 조절도 쉽지가 않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서 하나, 둘 정도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본적인 어드레스에 대한 느낌은 똑같고요. 하나 했을 때 지금 한 17m 정도에 대한 비거리가 나갔습니다. 네. 근데 하나보다 조금 더 파워풀한 하나, 둘, 그 음정이 갖고 있는 느낌을 기억하고 어프로치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했을 때 지금 한 7m 정도의 거리가 더 나가면서 한 24m에 대한 비거리가 나갔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클럽이 52도니까요. 이 52도로 하나, 둘, 또 둘, 뭐 둘, 셋까지 이렇게 연습을 하신다고 하면 한 5m 단위로 조금 쪼개서 어프로치 연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응용해서 꼭 52도가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부족한 거리를 56도로도 채워줄 수가 있고요. 그 느낌을 피칭으로 선택을 했었을 때는 뭐 80m도 나갈 수가 있고 100m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 52도를 풀스윙 했었을 때 한 100m가 나가니까 한 3, 4 정도 스윙을 하면 한 80m 정도가 나가겠죠?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세 느낌일 것 같아요. 셋, 넷. 그러면 이게 거의 네. 풀스윙인 건가요? 풀스윙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 더 몸통의 회전이 커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뭐 손목에 코킹은 안 되지만 같이 가는 거에 대한 맥스라고 하면 지금 정도는 그거보단 조금 더 약했습니다. 한 풀스윙보단 20m 정도가 덜 갔죠. 지금 한 81m 네. 정도의 비거리가 갔는데요. 이 하나, 둘, 셋에 대한 느낌의 연습으로서 비거리까지 잡으신다고 하면 방향성만 조금 연습하시고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임팩이 된다고 하면 정확한 어프로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굴리는 것보다는 띄우는 게 훨씬 더 불안정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운데서 공 하나 오른쪽에 위치를 하는 점은 똑같고요. 오픈 스탠스를 서줄 겁니다. 이 왼손으로 그립을 잡고 나서 오른손은 그대로 갖다 잡을 거예요. 6대 4 정도로 중심을 줄 겁니다. 공을 치는 이 라이 자체가 똑바로 평지가 돼 있고 그리고 공을 떨어지고 나서도 오르막 또는 내리막이 아니라 평지라고 하면 A로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발이 높은 오르막이고 공이 떨어지고도 오르막이어야 된다고 하면 피칭에 대한 클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리막이고 그리고 공이 떨어지는 위치 자체가 또 내리막이라고 하면 샌드 웨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음정이 갖고 있는 느낌으로서 어프로치에 대한 거리 조절을 하는 방법인데요. 하나 둘 셋 이런 느낌의 이미지입니다.